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아 한참 남편과 달달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 신부랍니다. 비록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서로 얼굴을 잘 못 보지만 주말에는 세상에 오직 둘밖에 없는 것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주변에 결혼한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나만의 안정된 울타리가 생기는 기분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었는데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지금의 남편을 만난 후로는 생각이 바뀌어 이렇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네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왜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한번 결혼의 문턱까지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겪은 일들이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마음이 많이 안정된 지금에서야 사연을 보내요. 사실 그 일을 겪은 직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고 다닐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에게 잘된 일인데도 남들은 쉽게만 넘어가는 결혼의 문턱 앞에서 왜 저만 이런 황당한 이별을 겪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겨웠거든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는 5년이라는 긴 기간을 만나왔어요. 사귀기 전에 알고 지냈던 기간까지 치면 20대 시절의 절반 이상을 누구보다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온 만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그리게 됐죠. 저랑은 다르게 똑부러지고 자기 밥그릇은 기가 막히게 잘 챙기는 야무진 사람이라 좀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마다 이성적으로 절 붙잡아줬기에 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 좋아했고요. 오빠, 우린 언제 결혼할까? 응? 결혼? 무슨 벌써 결혼 얘기야. 나야 그렇다 쳐도 넌 나이도 아직 어리잖아. 29인데 어리긴 뭐가 어려.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는 해야지. 우리 사귀기도 오래 사귀었고. 야, 아직 앞자리 2면 한참 남았지. 요즘 사람들 다 결혼 늦게 하는 거 몰라? 여자들도 앞자리 3 찍어야 결혼할까 말까 얘기한다던데. 너는 뭐 벌써 결혼 타령이냐? 그거 뭐 조금 더 빨리 한다고 우리한테 뭐가 더 떨어지기를 하나? 더 좋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서둘러? 좋은 게 왜 없어? 우리 어차피 이렇게 지내는 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집도 합치고 같이 살고 하면 좋지 않아? 매번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힘들 때도 있잖아. 그리고 남자들이야 별 차이 없을지 몰라도 여자들은 아니지. 애 가지려면 1년이라도 빨리 결혼해서 신혼 즐기고 아이 계획 세우는 게 낫대. 출산도 출산인데 낳고 나서 육아할 때 체력이 한 살 한 살 다르다고. 아니, 우리가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막말로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는 결혼하면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 애는 무슨 애야. 나 아직 결혼 생각조차 안 해봤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추진하려고 하니까 나야말로 좀 당황스럽다. 넌 나이만 차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애도 낳고? 너 뭐 준비는 됐어? 무슨 준비? 경제적 준비건 마음의 준비건 다 됐냐고. 설마 대책 없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르는 건 아니지? 아니, 조르다니.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본 적은 없지만 난 당연히 오빠랑은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고
마음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지. 근데 오빠는 아니었나 보네. 오빠 뭐 나랑 결혼하는 거 말고 다른 인생의 계획이 있었나 봐? 가볍게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꺼내본 이야기라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런 반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한 번도 저랑 이야기할 때 결혼이라거나 미래에 대해서 두루뭉술 하게라도 한 번을 얘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이야기를 꺼내고 상상하는 쪽은 제 쪽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5년이나 사귀었는데도 저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두려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면서도 배신당한 기분에 눈물이 절로 솟구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얼른 저를 안아줬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울지 마. 난 그냥 우리가 한 번도 결혼 얘기를 해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네가 결혼이니 애니 그런 얘기를 꺼내서 좀 당황했던 것뿐이야. 나랑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지? 우리가 결혼 얘기를 안 하긴 뭘 안 해. 내가 늘 했었는데. 오빠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겠지. 알겠어. 미안해. 네가 결혼을 원하는 줄은 몰랐어. 오늘 알았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제대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어? 그러니까 울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당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참 사랑이 뭔지.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말에 눈물이 멎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가정을 꾸려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아이가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딱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던 적도 없었고 그때야 어렸으니 결혼이 너무 먼 이야기라 반응이 시큰둥 한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 그 사람이 30대 초반인데도 결혼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와 어쩌면 인생관이 많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언니, 근데 언니네 남편은 원래 아기 되게 싫어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길 가다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 일으켰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설득했어? 처음에는 낳기 싫어해서 많이 싸웠다면서. 신혼 때는 진짜 그걸로 말도 아니게 싸웠지. 결혼 전에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애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만 얘기했었거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제서야 아이 키우기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 있지?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나는 아이 낳을 거 생각하고 결혼한 건데 죽어라고 싸워서 내가 꺾었지. 근데 세상에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던 사람이 막상 우리 유나 낳으니까 그렇게 이뻐 죽으려고 한다? 남자들도 이런 거 보면 다 본능적으로 부성애가 있어서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니까? 좀 힘들겠지만 너도 어떻게든 고집 좀 꺾어봐. 나중에 너 애 못 낳을 나이 다 돼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긴 하지. 에휴, 근데 나는 결혼 생각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5년을 사귀었는데도 도무지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생각해보겠다고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어. 갑자기 생각하려니 본인도 머리 터지겠지. 30대 초반이면 결혼 얘기가 서로 나오고도 남는 시기인데 너 얘기 꺼내기 전까지 말 안 했을 정도면 진짜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닥달하면 다 하게 되어 있다. 잘 구슬려서 이야기 나눠봐. 알겠어. 결혼한 언니 오빠들 말론 헤어질 거 아니면 한쪽이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쪽에 맞춰주게 되어 있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싶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저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헤어지든 그 사람을 설득하든요. 그날 그렇게 미래 이야기로 언성을 높이고 저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틈틈이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쉬운 결정 아니잖아. 시간을 좀 더 줘. 같은 답답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나니 이대로라면 어영부영 남자친구의 의사는 알지 못한 채로 1년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붙잡고 또 꼬치꼬치 의사를 물어보자니 싸움이 날 것 같아 저도 쉽사리 이야기를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제가 프로포즈 하는 걸로요. 남자친구가 고민하는 동안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결혼이든 아이든 훨씬 더 원하는 게 분명하니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확실히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냥 묻기만 하면 회피만 하니 차라리 결정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면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것 같았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꼭 남자만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 추세라 별로 거리낄 건 없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잠깐 여름 휴가로 떠난 국내 여행에서 저는 호텔에 프로포즈 이벤트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방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에서 폭죽을 터뜨렸죠. 방에 불이 들어오자 남자친구는 휘둥그레한 얼굴을 했어요. 이게 뭐야? 뭐긴 프로포즈지.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준비해왔던 시계를 꺼냈어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좋아하던 브랜드의 시계였죠. 정말 저 나름대로 큰맘 먹고 준비한 이벤트였어요. 남자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시계를 보자마자 감격에 찬 얼굴로 저를 껴안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오빠가 하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쉽사리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자존심이 확 상했지만 묵묵히 남자친구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차피 거절을 당하더라도 결판을 내기 위한 거나 다름없었던 프로포즈라 제가 달게 받았었어야 했죠.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망설였지. 너도 나도 이제 곧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이기도 하고 나도 너처럼 오래 만난 여자는 처음이야. 결혼하자.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약간의 침묵 끝에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저는 혹여나 거절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왜 울어? 내가 미안해. 어?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다시는 안 울릴게. 그만 울어. 어? 그렇게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의 뜻을 알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사귄 사이라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 고기를 구워 먹이던 저희 엄마와는 달리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는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걸 많이 불편해하고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죠. 됐어. 어차피 결혼하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데 뭐하러 결혼 전부터 봐? 차라리 잘 된 거야.
너 그거 인사 한번 가면 매년 생신이니 명절이니 아예 모른 척 할 수 있어? 그것도 그것대로 말 나온다? 차라리 어색하고 낯선 사이로 지내는 게 나아. 혹시나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거나 할까봐 미리 눈도장도 찍어두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도무지 저에게 그런 틈을 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결혼 전부터 굳이 예비 시부모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 대로 지내왔는데 확실히 갑자기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의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오빠는 좋겠네. 우리 엄마랑 이미 친하니까 긴장도 안 해도 되고. 야, 그래도 긴장되지. 긴장이 어떻게 안 되냐? 뭐 우리 엄마야 이제 와서 반대할 리도 없고 나는 두 분 다 처음 뵙는 거고 또 혹시 모르니까.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괜찮아. 내가 다 말 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불안 반 설렘 반으로 제가 먼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오빠에게 물어서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꽃과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얼그레이 케이크까지 주문 제작해서 찾아뵈었죠. 저 나름대로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썼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분위기가 빠르게 화기애애해지진 않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식사가 끝나고 티타임을 할 때쯤에는 그래도 얼어있던 분위기가 한층 풀렸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그게 느껴지셨는지 조금씩 저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자랑부터 당신들께서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늘어놓으시다가 화제가 저로 바뀌었어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길래 성실하게 대답해드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네? 아, 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그 질문을 들으니 정말 반사적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상처라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였고 그만큼 예민하게 굴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는 눈치껏 미리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렸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건 정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 친정아빠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 간 여름 휴가에서 바다에 빠진 저를 구하시려다 돌아가셨어요. 구조대원이 빨리 발견을 해서 저는 살았지만 아빠는 갑자기 높아진 파도 때문에 구조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숨을 거두신 후에야 겨우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어디 재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게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정말 꿈처럼 비현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해서 말로 꺼내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직접 입으로 뱉으면 그게 너무 저한테 일어난 일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패닉이 왔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바다도 오랫동안 못 쳐다보고 바닷가 근처로는 가지도 않게 되었어요. 물놀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스러워했고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저와 정말 가까운 소수만이 아는 사이였고 남자친구와도 3년을 만난 끝에야 겨우 사실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 정도로 저에겐 정말 예민한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 쪽에서 알아서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전달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서서 이런 질문은 제지해주기를 원했는데 남자친구는 멀뚱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짜증이 치밀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거짓말이나 둘러대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번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 바다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절 구하시려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야? 아니, 수영도 못하는 양반이 딸을 구하겠다고 뛰어드신 거야? 별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떨며 물어보시니 대답 안 하고 넘어가기도 난감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빠는 수영을 잘하셨는데 갑자기 파도가 높아져서 휩쓸리셨어요. 구조대원은 뭐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너 구하고 돌아가신 거야? 어머님, 죄송한데 이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이야기하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힘들어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봐서 그래. 아니 세상에, 아무리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지만 어떻게 돌아가셔도 그렇게 돌아가시니? 평범하게 교통사고 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게요.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몰려오는 기분이라 시선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는데도 어머님은 멈추시지 않더라고요. 엄마,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세요. 다른 거 물어보세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어디 가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다 보니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딴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뒤늦게 나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숨막히는 아빠 얘기를 그만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살짝 멍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그렇게 첫인사가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손짓으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얘, 정말 미안하다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다고? 내가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런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 티를 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기어이 그걸 물어보시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니 멀리서 남자친구가 뭔가 눈치챘는지 얼른 저를 데리러 오더라고요. 얼른 가자. 데려다 줄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남자친구도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모든 게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남자친구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설마 오늘 일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결혼하면 저럴 일 절대 없게 내가 잘할게. 엄마가 워낙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그래. 오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처음엔 정말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의 위로와 설득을 듣다 보니 마음을 다잡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민감한 부분은 저 대신 이야기하기로 했고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면 저한테 다시는 그 질문에 대해 꺼낼 일이 없을 거라는 게 그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듣다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결혼 상대의 가정사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됐기에 마음을 잘 추스르려 노력을 했죠. 그렇게 잠시 중단될 뻔했던 결혼 준비가 이어져 상견례 날까지 왔어요. 그날은 저보다도 엄마가 더 떨려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괜히 책 잡히면 안 되는데 엄마 어떠니? 괜찮아? 완전 괜찮아. 너무 예쁜데? 내가 본 엄마 중에 오늘이 제일 예뻐. 그래, 다행이다. 아빠 없다고 은근히 무시할까봐 엄마라도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가야 우리 딸이 시집살이 좀 덜하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 시집살이 절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요, 엄마. 엄마 속상하게 할 일 절대 없어. 그래, 하도 별난 시댁이 많으니 딸 가진 엄마로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래. 걱정 마시고 같이 편하게 다녀와요. 나도 처음엔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친근하게 대해주는 분들이셨어. 그치? 엄마가 괜한 걱정하는 거겠지? 그렇다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긴장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때문에라도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돈. 네, 안녕하세요. 상견례 식사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칠 때쯤이 되니 설마 했던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을 했죠. 사돈께서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고 그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 저희 집에 시집 보내시는데 망설임이 없으시니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혼자 키우느라 고생은 좀 했을지 몰라도 그리 생색낼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딸 키우면서 덕분에 행복한 일도 많았고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으니까요. 아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생이셨을 텐데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식 키우는 건 누구한테나 힘든 일이긴 하죠. 이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 결혼할 때가 되면 상대방은 괜찮은 사람인지 사돈될 집안은 어떤지 괜한 염려가 들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사돈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갑자기 어머님이 뜸을 들이시길래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도 조금 당황하셨는지 덩달아 심각한 얼굴이 되셨죠. 네?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누구 한 명을 더 초대했는데 불러도 될까 싶어서요. 네? 누구신데요? 제가 평소에 정말 아끼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도 조카처럼 대하던 사람이라 결혼하는 상대방을 꼭 좀 보고 싶다고 해서요. 아, 네. 잠깐이면 되나요? 네, 그럼요. 오래 같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초면에 어렵고 껄끄러운 부탁인 건 알지만서도 결혼이라는 게 워낙에 중요한 일이다 보니 주변에서도 은근히 참견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아드님을 아끼는 분이 주위에 많다니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엄마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얼떨떨하고 떨떠름한 기분까진 미처 숨기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도 사전에 말도 없이 제3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말없이 예비 신랑을 쏘아보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는 듯 어깨만 으쓱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려는데 뒤이어 등장한 사람의 정체에 하마터면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치렁치렁하게 긴 머리에 한눈에 튀는 붉은 한복을 입고 온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무당 같았어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아, 이쪽은 저랑 절친한 언니인데 이 언니가 좀 미래를 잘 보거든. 결혼하기 전에 원래 사주, 궁합 같은 거 많이들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확한 게 신점이랑 관상이거든. 내가 이 언니 말 듣고 큰일 피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어차피 안일 인연이면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게 나으니까 이해들 해주실 수 있지요? 아니 어머님, 제가 지금 상견례하러 왔지 면접 보러 온 건가요? 저희 엄마도 계신 앞에서 지금 무당이 웬 말이세요?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올 거였으면 사전에 언지를 해주셨어야죠. 언지를 하면 찬성은 할 거고 내가 그렇게 못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언니는 나랑 친한 사람이야. 꼭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이 언니랑 엄청 가깝고 내 인생의 큰일은 다 이 언니가 봐줬는데 어떡하라는 거니? 결혼을 그냥 넘어가라고? 약간 말다툼처럼 언성이 높아지자 엄마께서 제 팔을 가만히 잡아당기셨어요. 저도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예비시댁에서 추태를 부린 거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되지. 무당을 부른 게
꼭 저랑 엄마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확 났어요. 에? 여자애가 기운이 세긴 세네. 응? 야, 너 얼굴 좀 똑바로 보자. 어딜 선녀님 모시는 내 앞에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무당에 저에게 한 소리를 하길래 빨리 점이나 보고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쏘아봤더니 갑자기 오버를 하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잡아주는 신용을 하며 괜찮냐고 하는데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보여? 이건 선녀님까지 부를 필요도 없겠어. 딱 관상 보니까 알겠네. 뭐? 관상? 무슨 관상인데? 이거 네 아들이랑 결혼하면 딱 집안 말아먹을 관상이야. 두 사람 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이 결혼 엎어. 없는 게 서로한테 좋아. 뭐? 정말이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없어. 나도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이건 쿠판을 해도 안 될 인연이야. 오래 사귀었다며. 아들 일 잘 안 풀리는 거 옆에 딱 유년이 붙어 있어서 그래. 얼른 헤어져, 얼른. 전 딱히 사준이 신점이니 믿지도 않았지만 막상 대놓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엄마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설마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엄마가 저를 이딴 집에 시집 보내려는 건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어 엄마를 돌아봤는데 엄마 시선이 무당한테 꽂혀 있더라고요. 당신이 선녀님을 모시든 신령님을 모시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귀하디 귀하게 키운 딸내미한테 집안 말아먹을 관상이라니 말이면 다야? 막말로 저 집 아들내미 일 안 풀린 건 저 아들놈 문제지 왜 내 딸 탓을 해? 그렇게 따지면 세상 만사 다 남 탓하고 살면 되겠네. 남의 집 귀한 날 와서 혼사 맞고 재수없는 소리만 해대는데 이딴 인간 말 듣고 그동안 큰일 패하면서 살아왔다고? 참, 사돈 수준도 알만하네. 나도 이런 미신이나 맹신하는 집안엔 우리 딸 못 보내니까 결혼 없죠. 미쳤다고 이런 집에 내 딸을 시집 보내?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는 것도 분수가 있지. 내 딸 아까워도 딸이 좋다니까 참고 보내려고 했더니 선을 넘어도 더럽게 시계 넘네. 뭐라고? 아, 언니 말이 맞네. 아까까지 얌전 떨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저 성질머리 좀 보소. 이제 와서 딸 결혼 못 시킬 것 같으니 본성을 드러내네? 아, 소름 돋아. 인간이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내가 점을 보지. 내가 괜히 점 보러 다니는 줄 알아? 다 당신 같은 인간들 피하려고 그런 거야. 삿대질하며 흥분하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엄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나오셨어요. 너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나중에 혹시라도 진정되고 나서 날 설득할 생각은 말아라.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엄마. 오늘 일은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올 얘기지. 저런 유별난 집에 어떻게 시집을 가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리고 네 예비신랑 그것도 아주 몹쓸 놈이야. 그 무당년이 네 욕하고 면박 줄 때 그놈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별로 기분 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멍청하게 듣고만 있더라. 널 정말 아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만 있어? 엄마처럼 화가 나서 날뛰어야 정상이지. 그놈도 안 될 놈이야. 사랑만 받고 살아도 모자랄 우리 딸이 그런 맹한 놈한테 가서 그런 경우도 없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살 걸 생각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 무당 사람 볼 줄 알아? 내 나이도 60 가까이 됐는데 사람 척하면 척이야. 하도 황당하고 정신없는 상황이라 예비신랑 표정까지 볼 정신은 없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셨나 봐요. 저를 아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하신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늘 결혼에 뜨뜻미지근했던 예비신랑의 태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역시
이 결혼은 저 혼자 하고 싶어 안 달라서 하는 결혼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세계 선을 넘은 이상 저도 남아있던 5년치 전까지 다 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일 뿐일지라도 혹여나 결혼을 강행했다가 집이 기울거나 하면 전부 대 탓으로 돌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둘은 인연이 아니라는 말이 평생 머릿속을 따라다닐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가 이렇게까지 망한 이상 저도 더 이상 결혼을 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파혼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몇 날 며칠 붙잡는 척을 하더니 한 달쯤 지나자 금방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함께 연애해온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 가지고 저를 놓으려고 결심하다니 금방 놓아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연이 아니겠구나 생각하며 저도 천천히 내려놨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니 그만큼 아프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별 수 있나요? 주변 친구들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나섰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 감정 낭비로 여겨져서 거절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하도 오랜만이라 외로우면서도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흘렸을까요? 친한 친구가 신년 운세를 보러 용하다는 무당집에 예약을 해놨다길래 따라가 주기로 했어요. 저는 무당이라면 신물이 나서 친구가 보는 걸 구경만 하려다가 예약이 워낙 힘든 집이라길래 먼 길 간 김에 같이 보기로 했죠. 너는? 차례를 기다려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때 그 무당인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싶어서 반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당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더라고요. 안 그래도 따로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닿아서. 그날 일에 대해 긴히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앉아봐. 불쾌했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하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못 이긴 척 자리에 앉았는데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실은 내가 그날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꿈을 꿨거든. 근데 웬 아저씨가 나와서 우리 딸 좀 말려달라는 거야. 우리 딸이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좀 말려달라고 한참을 붙잡고 오는데 내가 그 딸이 누군지 알아야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날 딱 나갔는데 그 아저씨가 웬걸 너랑 똑 닮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아들내미를 봤는데 글쎄 동생한테 말 안 한 여자를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자가 둘이야. 여자가 둘. 그게 보이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왜 그렇게 나한테 찾아왔는지 알겠더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난 그쪽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날 그렇게 상견례 차리 쫑나고 알았어. 눈치는 진작 챘어도 다 듣고 나니까 확실하더라고. 그런데 그 동생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동생 쪽에서 학을 떼게 만들어야 파혼이 될 걸 알아서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쪽 어머니가 보기보다 강단이 있으시더라. 원래 그런 성격 아닌 것 같은데 딸 일이라니까 바로 나서서 데려가고 보기 좋더라고. 부모님한테 엄청 사랑받나 봐. 그때를 떠올리며 정말 뿌듯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는데 무당이 하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용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를 그렇게 붙잡던 예비 신랑이 저와 파혼한 지 2달 만에 새로운 여자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5년을 만나서 그런지 최소한 1년 가까이 힘들어하며 지냈는데 그 사이에 새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마음고생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 새로운 여자가 제가 알고 있던 직장 동료라서 혹시 그동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엄청 소갈이도 했었고요.
그 인간이 실제로 저와 만날 때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귀던 기간 막판에 이성들과의 술자리로 저와 몇 번 싸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쎄한 촉이 맞아 떨어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제가 싫다는데도 자꾸 여자 동료들과 그저 회사 동료일 뿐이라는 이유로 소수 술 약속을 잡는 게 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도 그 술 모임에는 꼭 참석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원망스럽기만 했던 그 무당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희 집보다는 저쪽 집과 더 오래된 사이인데 꿈에 나타난 아빠 말만 듣고 저를 구해준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해서 신년 운세를 보고 복비도 조금 더 얹어드렸어요. 운세를 보는 동안에도 제 과거를 턱턱 맞추는 게 정말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몇 주 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보기 드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의심 많고 경계심 많은 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추진하게 됐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너무 젠틀하셔서 정말 결혼할 인연이 따로 있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아빠 생각이 사무치게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빠한테 한번 찾아가야겠다 싶어서 혼자 조용히 아빠 묘에 다녀왔어요. 아빠, 나 이번엔 진짜로 결혼해요. 아빠 덕분에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이 남자는 아빠 마음에도 드는 거지? 아빠 묘 앞에 손수 해온 음식들을 두고 술을 따르고 큰 절을 올렸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자식이 걱정되셨는지 일면식도 없는 무당 꿈에 찾아가 제 결혼을 말리셨다는 걸 떠올리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죠. 정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전까지는 미처 몰랐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요. 저도 남편과 슬슬 주말 부부 생활을 끝내고 이세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받아온 사랑들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난다면 꼭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저를 키워주시는 내내 제게 베풀어주신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